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파티마 병원 신경과 전문의 배성윤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이석증입니다. 이석하면은 귀 속에 있는 돌이 빠져서 생기는 어떤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석증은 귀 안에 돌 때문에 생긴 것이 맞는데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이제 귀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양쪽 귀 안에 그 이제 저희가 귓밥이 있는 곳이 외이도고 고막이 있고 고막 안쪽에 소리를 전달하는 뼈로 이루어진 이제 중이, 그 중이염 들어보셨죠? 네. 그 중이 안쪽에 이제 외이중이 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내이 안에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전정기관이 양쪽에 한 개씩 있는데 이 전정기관은 이석기관이랑 이제 세 개의 반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석기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방으로 있다면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석기관은 우리 몸의 직선, 상하, 좌우 이렇게 직선 이런 운동을 인지를 하고 붙어 있는 세 개의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 운동을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석기관 안에 들어있는 작은 이제 가루를 저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귀 안에 돌이라고 해서 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석이 이 이석기관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몸의 직선 상하 운동을 이렇게 똑바로 인지를 하는데 이제 이게 엉뚱하게 붙어 있는 세 개의 반고리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굴러 들어가게 되면 이석이 굴러다니면서 이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반고리관이 교란이 생겨서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스 꺾거나 구토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석증 하면 사실 어지럼증이 바로 딱 떠오르는데 그럼요. 살면서 우리가 어지럼증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본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지럽다고 해서 다 이석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면 증상을 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증상은 이제 어지러움 양상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빙글빙글, 네, 빙글빙글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을 좀 어려운 말로 현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천장이나 이 눈앞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또는 벽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또는 내 머리가 막 마구 돌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눈도 못 뜨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그 와중에 이제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를 계속해서 하고 또는 이제 돌아 눕거나 아니면은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거나 고개를 들거나 숙이거나 이런 자세를 하면은 많이 어지럽다는 증상으로 이렇게 내원하시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어지러움이 생기면은 보통 이제 기와 연관된 아까 말씀드린 뇌이랑 연관된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석증, 뭐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달팽이관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이석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이제 달팽이관 말 그대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애들이 이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이제 동그란 이제 방으로 되어 있는 이석기관에 세 개의 고리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전정기관인데 그 뇌이라는 공간 안에 전정기관 옆에 달팽이관이 같이 있거든요. 달팽이관은 청각기관이에요. 네, 전정기관은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 근데 오해를 하시기 쉬운 게 달팽이관 모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달팽이관이 이제 돌이 빠지면은 어지럽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달팽이관은 청각기관. 그래서 이석증이라는 것은 달팽이관에 돌이 빠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전정기관에 이석기관 안에 있는 이석이 붙어 있는 세반고리관에 엉뚱하게 굴러 떨어지게 되면은 생기는 질환이라서 이석증은 청각 증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세반고리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제가 듣기로 이석증은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지럽고 또 괴롭다고 알고 있어요. 이석증의 구체적인 양상을 한번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저도 이석증에 한번 걸려봤거든요. 그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벽이 한쪽으로 살 움직이길래 뭐지 싶어서 누웠다가 잠시 뒤에 일어났는데 점점점 빨리 돌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를 불러봤어요. 우와. 예, 저 혼자 어떻게 이게 그 내가 진료를 보던 그 이석증인가 했는데 감당이 안 돼서 119를 처음 불렀는데 네. 예, 심한 경우에는 눈앞이 진짜 그냥 소용돌이 치듯이 막 돌아가지고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담즙까지 다 토했습니다. 어머. 예, 정말 그 끔찍할 정도로 어지러워서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석증이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은 환자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죠? 네네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석이 회전성 움직임을 인지하는 그 세방고리 간에 엉뚱하게 굴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빙글빙글 돌리는 양상의 강렬한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왼쪽에 이석에 이제 이석증이 생겼다고 하면은 뭐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게 또 자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안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석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개 돌릴 때마다 무조건 어지러운 건 아니고 증상이 있다 없다 하는데 한번 자극이 되면 이제 이석 부스러기가 이제 세방고리 안을 도는데 또 한정 없이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점점 멈추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멈추니까 고개를 보통 가만히 쓰면은 어지러움이 대개는 이제 1, 2분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제 빙글빙글 돌리기 때문에 이제 그 반사로 이게 구역 반사가 생겨서 오심구토가 심하게 동반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조건 반사처럼 지금 놀이기구 타는 것 마냥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네. 그래도 과장님이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네. 이제 머리가 아닌 이제 가슴으로 또 환자분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잘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뭐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이제 이명 같은 것들이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두통은 이석증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동반이 되는데 일단 이제 사람이 어지러우면 당황하잖아요. 네. 네. 당황해서 안 넘어지려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몸에 힘이 들어가고 네. 또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 때문에 오심구토가 정말 심하게 나면 이제 목이랑 이렇게 뒤통수 쪽으로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근육이 긴장해서 이제 쪼이는 양상의 두통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지러움이나 이런 오심구토보다 뭐 욱신거린다든지 터질 듯한 이제 강렬한 양상의 두통이 먼저 동반된 게 주증상이라면은 이석증보다는 이제 편두통이나 이제 머리 안에 다른 기타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앞서서 이제 달팽이관에 이제 그 이석이 빠졌다는 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전정기관은 이제 뇌 안에 있는 건 맞지만 바로 옆에 달팽이관이 바로 옆에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이 달팽이관이랑 구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이 자극됐을 때 생기는 뭐 이명, 그다음에 청력 저하, 그다음에 귀 먹먹함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석증에서는 동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지러움과 같이 그 당시에 같이 급성으로 어떤 청각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이제 이석증보다는 메네르병이나 네. 다른 질병을 먼저 뭐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갑자기 사람에게 이석증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뭐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서인가? 아니면 이석증이 잘 걸릴 만한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 걸까? 어떤가요, 과장님? 예, 좋은 질문이신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석증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어머.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알려져 있는 원인 중에는 이제 이석이 엉뚱한 곳을 이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두부 외상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한 직후에 이제 환자분이 회전성 어지러움을 호소한다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협진이 와서 가보면은 이제 이석증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뭐 감기, 그다음에 뒤에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전정신경염이나 뭐 이런 이제 귀 쪽에 관련된 수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뭐 비타민 D가 골 대사에 관여해서 이제 골다공증이랑 상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타민 D 부족도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나면은 저는 아닙니다. 네, 네. 네 아니시면 속겠네요. 믿겠습니다. 과음한 뒤에나 아니면 편두통, 네. 역시 뒤에 소개시켜드릴 메니에르병이나 이제 심한 스트레스 같은 상황에서도 이석증이랑 비슷한 증상이 이제 동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석증은 이제
인구 100명당 두세 명이 평생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여성이 한 두세 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고 이제 50대 이후에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도 임상에서 보니까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고 이제 예은 씨나 이제 젊은 환자분들보다는 네. 좀 이렇게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이 예,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은 씨보다는 제가 더 위험하군요. 그렇군요. 조금 네. 앞에서 이석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편두통, 메니에르병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이석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감별이 필요한 질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신 병들이 모두 이석증과 이제 비슷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질환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석증을 주로 다루는 날이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감별 포인트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뇌에 이석 기관에 세 개의 고리가 붙어 있는 거 제가 전정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전정기관이 양쪽 귀에 한 개씩 있고 이 전정기관의 균형 신호를 머리로 전달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신경인데 이 전정 신경이 뭐 감기나 설사 같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가 발생하는 점은 이석증이랑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정기관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차이점은 이제 눈 떨림, 안진이랑 어지러움의 지속 시간인데 이석증은 이석이 자극돼서 이제 굴러다니는 동안에만 어지럽기 때문에 한 번 증상이 생기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일단 한 1, 2분 안에 조금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정신경염은 신경에 염증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조금 낫긴 하지만 눈을 뜨나 앉으나 뭐 서나 그냥 수시간에서 수일, 예, 길게는 수주 동안 그 어지러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더 괴롭겠네요. 힘들겠네요. 네, 훨씬 좀 와. 증상이 심한 병이고 이제 이석증은 뒤에 진단하는 방법을 저희 좀 이따 소개해 드릴 때 이제 눈떨림이라는 안진을 관찰하는데 고개를 돌리면은 안진 방향이 변하거든요. 근데 전정신경염은 원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도 안진 방향이 계속 일정하게 예,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증상이 심해도 이석증은 보통 잘 안 넘어지거든요. 네. 안 넘어지는데 전정신경염은 문제가 있는 쪽으로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전정신경염이 생기면 네. 환자분들이 걸을 때 몸이 계속 왼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그런 감별 포인트로 저희가 이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겠는데요? 네, 그래서 급성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오셔서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집에 못 가십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는 건데 메니에르는 아까 그 이석증이 발생하는 또 전정신경염이 이제 도착하는 전정기관이랑 옆에 있는 달팽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있는 공간이 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뇌이 자체에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물 속에 들어가면 귀 먹먹하고 물 밖으로 나가면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물 속에 잠수하면 음악 소리 잘 안 들리고 청력이 작게 들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는 이런 귀증상, 이명 같은 것들이 이석증처럼 이제 급성 어지러움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석증은 아까 청각 증상이 이론적으로 동반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메니에르 병은 급성 어지러움과 급성 청각 증상, 이명, 귀 먹먹함, 청력자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편두통인데 이제 전정 편두통이라고 해서 편두통에서도 회전성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는데 네. 이제 편두통에 딸린 증상이기 때문에 이석증보다는 이제 어지러움보다는 이제 터질 듯한 박동성 두통이나 이런 두통이 좀 더 주된 증상이라서 동반된 두통 병력을 잘 확인하면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시니까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이석증을 진료를 이비인후과에서도 보고 지금 과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신경과에서도 보는데 네.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과를 가야 될까 너무 고민될 것 같은데요. 아, 네. 팔은 안쪽으로 굽기 마련인데요. 밸런스. 예, 농담이고, 이석증은 이제 개념이랑 진단 방법, 치료법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이제 뭐 신경과든 이비인후과든 어디든 가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어지러움, 오심 구토 이외에 혹시 이제 다른 신경학적 증상, 뭐 예를 들면 뭐 말이 어둔하다거나
이제 보행 장애가 있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뭐 근력이나 감각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된다면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도 감별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과로 가시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네르 병 같이 청각 증상이 뭔가 좀 같이 동반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이제 양질의 진료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석증은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아까 눈의 떨림, 안진을 네. 보신다고 했는데 뭐 특수한 어떤 안경을 끼고 관찰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귀의 병인데 귀 자체를 보는 검사는 없고요. 이제 병력상 이석증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환자분을 눈을 마주 보면서 진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프란젤 고글이라는 특수 안경이 있습니다. 네. 그 병원 가보셨는 환자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건데 이제 네. 시커먼 커다란 안경인데 이게 그 옛날에 매지가이처럼 눈에 초점을 흐리게 하거든요. 초점을 흐리게 하면 눈 떨림이 강조돼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끼우고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정기관이 아까 이제 세방고리관이 자극되게 되면은 이제 어지럼과 함께 반사작용으로 귀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눈 떨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안진이라고 안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하면은 양쪽 귀에 한쪽 귀라면 세 개의 관 중에서 어느 쪽인지 총 6군데 네. 그 관 중에서 어디에 돌이 빠졌는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 진찰이 명확하지 않고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진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제 아까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때 생기는 앞방고리관이랑 뒤방고리관은 네. 고개를 이렇게 양옆으로 45도, 왼쪽이면 이쪽, 오른쪽이면 이렇게 돌려서 뒤로 이렇게 수직으로 눕혀서 고개를 살짝 또 20도 밑으로 이렇게 숙입니다. 예. 예를 들면 한쪽 방향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누워서 고개를 젖히면 네. 해당되는 방고리관이 이제 돌이 빠졌는 게 맞으면 돌이 굴러다니면서 눈이 막 떨리거든요. 일부러 어지럽게 하는 검사이기도 해서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는데 네. 네. 이제 그 두 관은 그렇게 진찰을 할 수 있고 수평 방고리관은 이제 정자세로 누워서 네. 고개를 약간 30도 위로 들게 해서 이렇게 좌우로 90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안경을 써서 보면은 이제 눈 떨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찰을 합니다. 과장님,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석증이란 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제자리에 있어야 될 돌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돌을 제자리로 넣어주는 네. 시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시술 또는 이제 술기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정복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석증이 엉뚱하게 돌이 굴러떨어져 생긴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석 확인하는 진찰법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돌이 이렇게 굴러다녀서 눈 떨림이 생기는 걸 확인하면 그때부터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런 정복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제 체조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체조,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이 차차 제자리로 조금씩 흡수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고정된 자세로 수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제 침상 안정을 이제 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석증은 시간이 지나면 좀 호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어느 네. 정도 경과 관찰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석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빠른 진단과 함께 이제 정복술, 침상 안정, 그다음에 대증 치료를 병행하는 건데 이제 정복술을 제때 받으면은 하루 만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반나절 만에 좋아지는 분들도 봤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일, 수주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덜 어지러운 자세로 왜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세로 며칠간 밤잠을 자다가 2, 3일 뒤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침상 안정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석이 저절로 정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전정기간에 예민도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차를 탔는데 누구는 멀미가 심하고 누구는 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은 눈 떨림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별로 안 토하면서 걸어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만 눈 떨림이 있는데도 굉장히 심하게 구토를 하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경과를 봐도 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바로 오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석증은 환자가 불편해서 그렇지 이제 건강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에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복술 이후에는 그래도 최대한 안정을 하고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술 후에 운동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정복술 이후에 고개를 움직였을 때 어지러움이 유발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예, 많이 호전되었더라도 약간의 이제 어지러움이 남아 있다면 이제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한 수일간은 이제 외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뭐 격한 운동이나 뭐 위험한 장소에서 무리한 운동 또는 운전 같은 것은 잠시 피하는 게 좀 안전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개는 그 타이밍을 의사보다 환자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몸으로 이제 더 잘 느끼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움직여도 되겠다. 이제 그 정도가 되시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석증이 여러 번 재발되는 분들은 재발될 때마다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던데 이게 혹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이석증이 이제 재발하더라도 매번 이제 무조건 같은 관에 동일한 곳에 이석이 빠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 임상에서는 같은 곳에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반대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석이 그때그때 빠진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항상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이제 재발되었다는 표현은 맞지만 악화되었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석증이 분명히 처음에 확실히 진단이 되었고 이제 정복술도 하고 대증치료로 증상이 좋아졌고 이후에 추적 비디오 안진 검사를 했었을 때 눈 떨림이 이제 관찰되지 않는데도 이제 이후로도 이제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어지러움이 계속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석증 이후에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만성 어지러움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지속적 체위 지각 현기증이라는 좀 어려운 병명을 붙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영상 검사로 뇌혈관 질환은 아닌지 이제 감별을 좀 할 필요는 있겠고 대부분은 사진상에서 이상이 없다면은 대개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준해서 이제 처음에 너무 강렬한 어지러움에 고생을 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잔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어지러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신경안정제 같은 약들을 쓰면서 좀 치료를 우선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증상은 이제 설명하실 때 좀 병식을 이해 못하시는 이제 고령자분들한테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귀 속에 돌이 빠져서 생기는 병 이석증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석증이라고는 불렀지만 이게 정식 병명은 아니고 병명이 따로 있죠. 네, 방송 마칠 때쯤에 이제 정식 병명을 소개하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이석증의 정확한 병명은 좀 깁니다. 양성, 발작성, 체위 변환성 현운입니다. 아유. 어지럽다. 길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는 그냥 귀에 돌 빠진 거라고 제가 이석증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이해하기가 오히려 쉽고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이 사실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 글자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성, 저희 악성 양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악성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힘들고 다만 불편할 뿐이지 위험한 질환이 아니고 결국 낫는 병이다. 그 다음에 발작성,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귀에 돌이 빠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재발은 할지언정 이제 이석증은 또 급성 질환일지언정 만성 질환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뭐 재발을 몇 번 했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돼서 이석증 얘기를 들으셨다면 진단명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심리적인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위 변환성, 고개를 말 그대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운,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 빙글빙글 돌리는 어지러움을 현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 발작성, 체위 변환성, 현운 이 이석증이다. 정리되시죠? 뭐라고요? 양성, 발작성,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막 처리. 이석증이다라는 거고 어쨌든 분명한 건 물론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질환은 아니다. 꼭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석증 의심 증상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잘 들어야겠죠? 가까운 신경과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제자리에 있을 때 별 탈이 없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저희 집은 지금 굉장히 지금 역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너무 어지러워요. 청소부터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저희도 우리 자리에서 방송 열심히 하자고요. 좋네요. 그래요. 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파티마 병원 신경과 전문의 배성윤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